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 잡학사전 진행의 김혜주입니다. 8월 13일 목요일 경제 잡학사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장세은, 유예빈 두 분의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밤 미증시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7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시장 예상과 부합했다는 소식에 안도하면서 상승 출발을 해줬습니다. 근원 물가가 여전히 견조한 흐름을 보였지만 전반적으로 우려를 덜어냈다는 평가가 우세했습니다. 다만 장 초반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연준 의장을 상대로 대규모 소송을 허용할 수 있다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잠시 변동성이 확대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시장은 9월의 보험성 금리 인하 가능성이 사실상 확실해졌다는 기대감 속에 오히려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이번 물가 지표를 좀 더 들여다보면 전체 CPI는 전월 대비 상승률이 둔화됐지만 근원 CPI는 오히려 상승폭이 확대가 됐습니다. 서비스 부문, 특히 주거비가 완만한 오름세를 이어갔고요. 자동차 부품과 가구 생활용품, 그리고 중고차 가격까지 관세 영향이 반영되기 시작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 시장에서는 7월 근원 PCE 물가가 전년 대비 약 2.9% 수준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9월 금리 인하 확률은 94%로 늘었고요. 이에 달러화는 약세를, 국채금리는 발표 직후 하락했다가 관세 물가 압력이 부각되며 다시 상승 전환을 해줬습니다. 연준 의원들의 발언도 이어졌죠. 일부는 여전히 고용이 탄탄하다며 대규모 인하 가능성을 낮게 봤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 물가 하락과 관세발 인플레 우려가 크지 않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결국 오늘 뉴욕 증시는 금리 인하 기대를 바탕으로 고평가주 중심의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상승 마감하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이어서 자세한 미증시 마감 시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은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간밤 뉴욕 7월 물가 상승률이 예상치를 밑돌면서 연방준비제도의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급격히 커졌는데요. 주요 지수들이 나란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럼 주요 지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지수는 전장 대비 1.1% 오른 44,458포인트, 나스닥 지수는 1.39% 급등한 21,681포인트, S&P 500 지수는 1.13% 상승한 6,445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특히 S&P 500과 나스닥은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는데요. 투자 심리는 두 가지 호재에 힘입어 크게 개선됐습니다. 먼저 7월 CPI 상승률이 전년 대비 2.7%로 시장 예상치를 밑돌면서 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고, 금리 선물 시장은 9월 FOMC에서 0.25%포인트 인하 확률을 94%로 반영했습니다. 또한 미중 간 관세 휴전이 90일 추가 연장되며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처럼 완화된 물가와 관세 리스크 완화가 맞물리면서 뉴욕 증시는 하루 만에 강하게 반등했고, 향후 금리 인하 기대감이 지속될지가 시장의 다음 관심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이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연준의 9월 0.5%포인트 금리 인하를 요구했습니다. 7월 비농업 고용은 7만 3천 명 증가에 그치며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고 5에서 6월 수치도 대폭 하향 조정됐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전년 대비 2.7% 상승하며 안정세를 보였지만 근원 CPI는 3.1%로 6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CME에 따르면 0.25% 인하 가능성이 94% 반영된 가운데 베선트 장관은 과감한 경기 부양을 위해 0.5% 인하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이 엔비디아와 AMD에 적용한 대중 반도체 수출세를 다른 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두 회사는 중국 시장 매출의 15%를 미국 정부에 납부하기로 합의했고, 이는 수출 허가 조건과 연계된 사실상 수출세로 전례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이를 추진하고 있으나 헌법 위반과 시장 왜곡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를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혼합이라고 평가하며 미중 기술 갈등이 한층 심화될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AI 스타트업 퍼플렉시티가 구글 크롬을 약 48조 원에 인수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자사 가치의 2배에 달하며 대형 VC가 전액 투자 지원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제안은 미 법원이 구글의 검색시장 독점 해소 방안을 마련 중인 상황에서 나왔으며 법무부도 크롬 매각을 해법 중 하나로 제시했습니다. 구글은 보안과 혁신 유지를 이유로 매각에 반대하고 있어 법원의 최종 결정이 주목됩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 시한을 90일로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한을 11월 10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으며 세계 경제 충격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왔습니다. 이에 WTI는 1.14% 하락한 배럴당 63.23달러, 브렌트유는 0.71% 내린 66.16달러에 거래됐습니다. 시장에서는 협상 장기화로 에너지 수요 둔화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으로 히트맵을 보시면 오늘 뉴욕 증시는 전반적으로 초록빛이 우세하며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특히 기술 섹터에서는 대형주들이 강세를 주도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1.43%, 애플이 1.09%, 엔비디아가 0.6%로 견고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반도체 업종에서는 브로드컴이 2.94%, AMD 1.55%로 급등하면서 섹터 전반에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통신 미디어 섹터에서는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1.25%, 메타가 3.15%로 급등하면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테슬라 역시 0.53% 상승하며 전기차 업종의 강보합세를 이끌었습니다. 금융섹터 역시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었는데요.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등 은행주들이 강세를 보였고 헬스케어와 산업재 섹터 대체로 강보합을 유지하며 시장 전반의 반등세를 뒷받침한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기업별 이슈도 함께 살펴보시죠. 현지 시간 12일 엔비디아가 중국 수출 확대 기대감에 2%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제품보다 최대 50% 성능을 낮춘 블랙웰 GPU의 중국 수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로이터 보도가 촉매가 됐는데요. 이는 현재 중국에 수출 중인 H27 칩보다 최신 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공급망과 협력하는 우리 기업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특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올해 물량이 이미 완판된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의 HBM3E 조기 납부 가능성이 더 높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반도체주 전반이 동반 상승했고 엔비디아 역시 투자 심리 개선 속에 탄력을 받았습니다. 같은 날 테슬라도 0.53% 상승한 340.84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전일 머스크 CEO가 자신의 AI 스타트업 xAI를 통해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히며 악재가 있었지만 미국 증시 전반에 금리 인하 기대 랠리가 이 영향을 상쇄했습니다. 이로써 테슬라 시가총액은 1조 990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향후 머스크의 AI 행보와 애플과의 갈등이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주목됩니다. 메타는 이날 3.15% 급등한 790달러의 거래를 마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장중에는 시가총액이 2조 달러를 돌파했으며 이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알파벳, 아마존에 이어 6번째 기록입니다. 최근 깜짝 실적 발표에 이어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겹치면서 대형 기술주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올해 들어 주가는 이미 35% 이상 상승했습니다. 네, 애플은 아이폰 17 시리즈와 함께 에어팟의 대면 실시간 번역 기능을 도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iOS 26 베타 6 버전에서 해당 기능을 암시하는 이미지가 포착됐으며 양쪽 에어팟 스템을 동시에 눌러 번역을 실행하는 제스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포르투갈어 등 다국어를 지원할 예정이며 애플 인텔리전스 AI 시스템과 결합해 초저지연 실시간 번역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여행 등에서 언어 장벽을 줄이는 혁신 기능으로 웨어러블 시장 경쟁 구도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미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미증시 마감 시황 전해주셨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금리 인하감에 힘을 받으면서 상승 마감을 해줬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기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예빈 아나운서 어떤 내용 준비하셨을까요? 네, 한국인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술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소주가 있죠. 오늘은 한국 주류 시장의 대표 절대 강자 하이트 진로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이트 진로의 뿌리는 1924년 평안남도 용강에서 시작된 진천 양조상회입니다. 1954년 진로 상표를 공식 등록화했고요. 1년 뒤인 1955년에는 지금까지 사랑받고 있는 마스코트 두꺼비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두꺼비는 다복과 행운, 부를 상징하며 소비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었죠. 그리고 1959년 국내 주류업계 최초로 CM송 광고를 선보입니다. 진로 파라다이스라는 곡이었는데요. 방영 1년 만에 판매량이 무려 25배나 늘면서 국민 주류의 자리를 굳혔습니다. 하지만 1980년에서 90년대 진로는 무리한 사업 확장과 외환위기의 직격탄을 맞으며 1997년 부도 위기에 몰립니다. 여기에 시장 점유율 경쟁력이 치열해지고 맥주 시장의 강자 하이트와의 경쟁에서도 어려움이 계속해서 이어졌는데요. 그러던 2005년 하이트가 진로를 인수하면서 오늘날의 하이트 진로가 탄생했습니다. 이 인수는 소주와 맥주 시장을 모두 아우르는 국내 최대 종합주류 기업의 출발점이 됐는데요. 이때부터 위기를 기회로 바꾼 결정적인 순간이 시작됐습니다. 국내 매출은 2022년 2조 4,976억 원에서 2024년 2조 5,992억 원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요. 해외 매출이 특히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베트남 시장에서의 적극적인 마케팅과 현지화 전략 덕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베트남은 1968년 첫 수출 시장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소맥 문화와 과일 소주 라인업이 현지 입맛을 사로잡으면서 2024년 1분기 39억 원, 2, 3분기 각각 113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또 여기에 내년 준공 예정인 베트남 공장은 연간 100만 상자 이상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이런 성과 뒤에는 하이트 진로만의 강력한 마케팅 전략이 있는데요. 먼저 특유의 뉴트로 감성이 있습니다. 푸른 병과 두꺼비 캐릭터를 전면에 내세워 출시 72일 만에 연간 목표였던 1000만 병을 달성했습니다. 또 맥주 시장에서 청정 라거 테라가 호주산 청정 메가와 자연 발생 탄산을 내세우며 출시 4개월 만에 두 자릿수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두꺼비 캐릭터 산업 활용이 있는데요. 예시로 체험형 팝업 스토어 두껍상해가 있습니다. 컵과 피규어, 블루투스 이어폰, 휴대폰 케이스 등 한정판 굿즈로 완판 행진을 이어갔고요. SNS 인증 이벤트까지 더해지면서 브랜드를 주류를 넘어 라이프스타일 아이콘까지 확장시켰습니다. 해외에서는 진로 두꺼비 사냥 캠페인과 드라마 패러디가 동남아시아에서만 무려 누적 1000만 회 이상의 도달 수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최근 하이트 진로는 K뷰티 시장에도 뛰어들었습니다. 계열사 서영 ENT가 화장품 ODM 기업 B&B 코리아 지분 전량을 인수하면서 사업 다각화에 나선 건데요. 앞으로의 목표는 2030년까지 소주 글로벌 매출 5천억 원 이상 달성, 그리고 새로운 성장축 확보로 보입니다. 하이트 진로는 또 선한 영향력까지 계속해서 힘을 쓰고 있는데요. 서울시와 함께하는 온기창고 비타민 프로젝트가 대표적입니다. 쪽방촌 주민들에게 매월 제철 식품을 공급하기도 하고요. 지분을 투자한 신선 식자재 스타트업인 미스터 아빠와 협업해서 유통구조 개선과 새벽 배송까지 연결하고 있습니다. 하이트 진로는 올해 창립 100주년을 맞아 영업이익 3에서 5%를 사회공헌에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업의 투자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모델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가고 있는 기업. 지금까지 하이트진로였습니다. 네, 하이트진로 기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오늘 나온 이슈들도 짚어볼 텐데요. 세연 아나운서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 신문에서 발췌한 기사들을 전해드리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초저출산이 장기화되면서 국방 병력 자원이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최근 9년간 현역 입영 대상자가 무려 12만 명 넘게 감소했는데요. 이는 매년 사단급 한개 규모 병력이 사라진 셈입니다. 상비 병력은 올해 7월 기준 50만 명 선이 붕괴됐고 정전 상황에서 필요한 최소 인원보다 5만 명가량 부족합니다. 특히 병무청 통계에 따르면 2016년 45만 명대였던 현역 입영 대상자는 2020년대 들어 30만 명대로 추락했고 2026년엔 20만 명대의 진입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여성 징집, 선택적 모병제, 그리고 화학화 전력 강화 등 구조 개편이 시급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NH투자증권이 CJ제일제당 목표 주가를 기존 35만 원 선에서 32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2분기 실적이 예상에 소폭 못 미쳤고 특히 국내 식품 부문 매출이 5% 감소한 점이 부진 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반면 바이오 사료 축산 부문은 비교적 양호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증권가는 하반기 식품 매출 회복이 주가 반등의 핵심이며 원가 부담 완화와 프리미엄 제품군 확대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이 6월부터 철강 관세를 50%로 인상한 여파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7월 대미 철강 수출량은 18만 8,400톤으로 전월 대비 급감하며 올해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특히 미국 수출 비중이 20에서 50%에 달하는 강관, 송유관 제조 중소철강사들이 직격탄을 맞을 전망입니다. 대형사들은 매출 비중이 낮아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지만 장기화 시 미국 의존도가 높은 제품군에서 실적 하락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파마리서치가 인적 분할 철회, 2분기 호실적, 중국 의료관광 기대감에 힘입어 이달에만 주가가 20% 상승했습니다. 장중 69만 8천 원까지 오르며 고점을 갱신했고 증권사 평균 목표 주가도 한 달 새 57만 원대에서 76만 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주력 제품 리쥬란의 판매 호조와 고마진 제품 비중 확대가 수익성을 높였고 하반기에는 유럽 수출 확대와 중국인 단체 관광객 입국이 실적을 더욱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테라 루나 사태의 권도영 씨가 미국 법원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하며 플리 바게닝에 합의했습니다. 최대 징역 12년형을 형량으로 줄이는 대신 약 1,900만 달러와 일부 재산을 환수당합니다. 형기의 절반을 마친 뒤 한국 송환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으며 최종 선고는 오는 12월 11일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이번 판결은 글로벌 가상자산 규제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 전해주셨습니다. 저희와 함께 오늘 나온 이슈들 잘 확인해 보시면서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 잡학사전에서 그 해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내리쬐는 태양에 쉽게 노출되는 신체 부위가 있습니다. 바로 두피인데요. 여름철엔 자외선뿐만 아니라 습도도 높아 두피 건강에 적신호가 켜질 수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하는데요. 이럴수록 두피도 피부처럼 관리해야 합니다. 모자람 없이 여름철 두피 관리의 모든 것 지금 바로 알아봅니다. 여름철 두피 관리를 소홀히 했다가 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우리가 여름철 얼굴에는 선크림도 바르고 수분 케어에 신경을 쓰는데 그런데 두피는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리에 소홀한 경향이 있습니다.
먼저 자외선에 오랜 시간 노출되어 두피 화상을 입게 되면 모낭이 손상되고 땀과 피지 분비가 증가하면 세균 번식이 쉬워 염증을 유발합니다. 여기에 먼지와 오염물질까지 침착되면 모공이 막혀 염증은 더욱 악화되죠. 이런 상황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지루성 두피염으로 인한 가려움증, 비듬 증가로 인한 불편함, 심할 경우 탈모까지 일으켜 삶의 질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두피도 피부이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적절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관리를 하지 않으면 가장 중요한 두피의 밸런스가 깨짐으로써 두피 자체의 건강뿐 아니라 두피라는 토양에서 자라는 모발 성장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방법으로 두피 건강을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와, 풍성한 모발과 윤기 나는 머리카락을 자랑하는 그녀. 이게 다 두피 관리에 노력을 기울인 덕분이라는데요. 그런데 정체불명의 손놀림을 시작하는 그녀. 뭐 하시는 건가요? 꾸준히 풍지열을 자극하며 관리해온 것이 풍성한 머리숱의 비결이라는데요. 뿐만 아니라 외출 시에 꼭 챙기는 것, 바로 양산입니다. 이런 노력들이 과연 도움이 되었을지 두피 상태를 체크해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두피 건강을 지켜올 수 있었던 진짜 비결은 따로 있다는데요. 그 비밀을 바로 식단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매일 두피 건강을 위해 비타민C가 풍부한 식단을 차려 먹는다는데요. 어떻게 도움될까요? 비타민C의 역할 중에 비타민C가 있어야지 콜라겐이 튼튼하게 잘 형성이 돼요. 두피 같은 경우는 머리가 이렇게 자라는데 그 머리를 실질적으로 비타민C가 머릿속에 공급이 된다 그러면 이 탈모 같은 거는 거의 멈추거든요. 그 탈모 예방 효과 가장 큰 거는 머리를 합성된 콜라겐들이 그 탄력이 좋아서 잘 잡아준다. 정확하게 그 학명으로 얘기하면 에틸 아스코르빅 애시드라고 그럽니다. 비타민C는 기름에는 잘 안 녹아요. 실질적으로 비타민C를 발라도 그 피부를 뚫고 들어가는 그 양이 굉장히 미미해요. 물에도 녹고 기름에도 녹고 그래서 피부를 짙게 뚫고 들어갑니다. 비타민C를 피부에 넣을 수 있는 유일한 물질이 EVC입니다. 두피 건강을 위해 무엇보다 신경 쓰는 것, 바로 머리 감기인데요. 그녀에겐 뭔가 특별한 방법이 있어 보입니다. 이브 씨 말씀드린 것처럼 비타민C가 갖는 효능을 피부에서 피부 안까지 침투할 수 있게 해준 게 이브씨입니다. 썼을 때 모공 축소가 됩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의 인장을 강하게 하죠. 그러면 당장 생각할 수 있는 게 모공이 축소되면 머리카락이 안 빠지겠구나. 머리카락 인장이 생기면 안 빠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용하게 되면 일단 탈모에 굉장한 영향을 줍니다. 빠지지 않도록. 그 외에 뭐 두피에 생기는 각질이나 지루성이나 뭐 이런 경우에 각질이 생기는데 EVC가 두피에 생기는 그 각질도 제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거의 뭐 만능이라 볼 수 있죠. 두피 깊이 비타민C 유도체가 전달이 되면 항염 및 항산화 작용이 두피에서 이루어져 여름철 자주 발생하기 쉬운 염증과 자극을 줄이고 건강한 두피의 밸런스를 지킬 수 있습니다. 꾸준한 노력으로 탄력 있고 건강한 모발을 간직하고 싶다. 두피도 피부라고 생각하고 비타민C 이제 두피에 양보하세요. 네, 이번 시간은 투자의 고수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의 경제 이야기, 주식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볼 텐데요. 미국의 물가 지표에 대한 좋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가 기대감이 커졌죠. 나흘 만에 반등에 성공하는 코스피였습니다. 3,200대를 회복을 했는데요. 양시장 모두 활짝 웃었습니다. 그럼 코스피부터 자세한 지수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상승 출발하는 모습이 나타난 후에 계속해서 상승폭을 확대해 줬는데요. 장중 최고 3,226대까지도 오르기도 했습니다. 1.08% 상승하면서 3,224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세한 수급 상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돋보였는데요. 6,336억 원 담아내 주면서 지수를 견인했습니다. 반면에 개인과 기관은 매도했는데요. 개인이 6,596억 원 순매도했고요. 기관이 810억 원대 순매도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물가 완화 우려에 상승 출발을 했는데요. 계속해서 상승폭을 확대해 줬습니다. 0.86% 상승해주면서 814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세한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물량을 담아내주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외국인이 90억 원, 기관이 246억 원 매수했습니다. 반면에 개인이 234억 원 팔아냈습니다. 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빨간불 켜면서 활짝 웃었는데요. 삼성전자는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3% 상승하면서 71,900원에 종가 형성을 해줬습니다. SK하이닉스도 어제에 이어서 강한 흐름 이어오고 있는데요. 3.35% 급등을 하면서 27만 8천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는 반도체주와 조선주의 상승이 눈에 띄었는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3.17%, 어제는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었지만 오늘은 올라줬습니다. 87만 8천원에 종가 형성을 했고요. 오늘 자동차주들도 상승했습니다. 현대차가 1.41%, 기아도 1.38% 상승해줬습니다. 네, 오늘 시총 상위 종목 전반적으로 빨간불 켜면서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상위 종목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혼조세 나타나는 가운데 오늘 2차 전지주도 강세 이어오고 있는데요. 에코프로 BM이 1.26% 상승폭을 보여주면서 13만 6,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에코프로도 0.18% 소폭이지만 상승해주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바이오주들이 눈에 띄었는데요. 리가켄바이오는 5.34% 강하게 상승불 켜줬고요. AL바이오도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5.7% 강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오늘 시장에서 특징적인 종목들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특징주 세은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제가 첫 번째로 가져온 특징주 바로 NC소프트입니다. NC소프트가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하며 장 초반부터 투자 심리를 강하게 자극했습니다. 12일 오전 NC소프트는 주가 전거래 대비 6% 넘게 오르며 21만 6천 원 선에 거래됐는데요. 이번 급등의 배경은 2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151억 원을 기록했다는 실적 발표입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5% 늘어난 수치로 시장 전망치인 55억 원을 거의 3배 가까이 웃돌았습니다. 주요 신작과 기존 라인업이 고르게 성과를 내며 실적을 방어했고 비용 구조 개선도 영업이익률 회복에 기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게임업계의 전반이 경쟁 심화와 비용 부담으로 실적 압박을 받는 가운데 NC소프트의 이번 실적은 턴어라운드 기대감을 키우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슈가 반영되며 NC소프트 오늘 장에서 강세 흐름 보이면서 21만 4,500원으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NC소프트 오늘 시장에서 눈에 띄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NC소프트가 실적 서프라이즈를 내면서 장중에 6%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는데요. 특히 리니지 W와 리니지 M 등 주요 매출들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됐고 신작 TL 역시 북미, 유럽 등 글로벌 출시 기대감이 반영됐습니다. 시장에서는 하반기에도 안정적인 매출 흐름과 신작 효과가 동시에 나타날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 급등세는 단기 차익 매물 소화 이후에도 중장기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을지 계속해서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NC소프트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어서 다음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강한 흐름 보여줬던 반도체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시선을 끌었습니다. 미국이 엔비디아의 일부 AI 칩,
중국 수출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가능성이 언급이 되면서인데요. 만약 이렇게 되면 중국 내 데이터 센터와 AI 기업들의 수요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에 공급하는 HBM 고대 역폭 메모리 물량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인데요. 지금까지는 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가 1위를 지켜왔지만 삼성도 HBM3이 양산 준비와 성능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수출 완화 가능성은 삼성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실제 수출 정책 변화와 엔비디아와의 계약 구체화 여부는 투자 판단 전에 계속해서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에서 뜨거웠던 반도체주 정리해 드렸고요. 이어서 두 번째 다음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특징주 준비하셨을까요? 네, 제가 두 번째로 가져온 특징주 대웅입니다. 대웅이 세계 최초로 세미글루타이드 마이크로 니들 패치에 인체 적용 실험에서 주사들 대비 80% 이상의 생체 이용률을 확보했다는 소식을 발표하며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13일 오전 장 초반 대웅 주가는 전일 대비 12% 이상 치솟으며 24,000원대에 올라섰는데요. 이번 성과는 동일 성분의 기존 마이크로 니들 패치들이 평균 30% 수준의 생체 이용률에 그쳤던 것과 비교해서 압도적인 개선입니다. 또한 경구제 대비 약 160배 높은 약물 흡수율을 구현해 글로벌 시장에서도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세미글루타이드는 당뇨와 비만 치료에 널리 사용되는 핵심 성분으로 주사제 의존도가 높았던 시장에 경피 전달형 패치가 상용화된다면 복약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투자자들은 이번 결과를 대응의 신성 장동력 확보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향후 상용화 계획과 글로벌 진출 로드맵에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흐름 속에 대웅 오늘장에서 상승 흐름 보이며 22,5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오늘 대웅의 주가가 장중에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시장의 이목이 집중이 됐습니다. 이번 상승의 배경에는 마이크로 니들 패치의 약물 흡수율이 기존 대비 80% 개선됐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주사기를 사용하지 않고 피부에 붙이는 패치 형태로 약물을 전달하는 기술입니다. 업계에서는 당뇨, 백신, 항암제 등 다양한 분야의 적용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진출 기대감까지 커지면서 오늘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몰렸는데요. 향후 임상 진행 상황과 해외 파트너십 여부가 주가 흐름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대웅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어서 다음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바이오 섹터에서 강한 흐름이 이어진 하루였죠. AL바이오가 눈에 띄었는데요. 2분기 매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연간으로는 1,000억 원 돌파를 바라보고 있는 AL바이오인데요. 이번 호실적의 배경에는 기술 이전 계약금과 마일스톤 수익이 크게 늘어난 점이 있습니다. AL바이오는 항체 기반 이중항체 플랫폼 기술을 갖추고 있고요. 이를 활용해 글로벌 제약사와 공동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특히 파킨슨병 치료제와 항암 치료제 후보 물질이 임상 단계에 진입하면서 파트너사로부터의 마일스톤 수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하반기에도 추가 기술 이전 계약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주가에 긍정적인 재료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다만 바이오주는 임상 결과나 파트너사의 일정 변화에 따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까지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강한 흐름 보여줬던 바이오주 정리해드렸고요. 이어서 마지막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마지막으로 가져온 특징주 펄어비스입니다. 펄어비스는 장 초반부터 20% 넘게 하락하며 시장에 충격을 키웠습니다. 13일 오전 주가는 전거래 대비 8,000원 선 가까이 빠지며 3만 원 초반까지 밀려났는데요. 이는 2분기 실적 악화와 차기작 붉은 사막의 출시 일정이 또다시 연기됐다는 소식이 겹친 영향입니다. 2분기 연결 영업 손실은 118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적자폭이 확대됐고 매출은 796억 원으로 2.7% 감소했습니다. 특히 광고 선전비와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면서 영업비용이 900억 원을 웃돌았습니다. 여기에 붉은 사막은 보이스 작업, 콘솔 인증, 파트너사 협업 일정 지연 등으로 기존 계획보다 한 분기 늦춰질 전망입니다.
출시 연기와 실적 부진이 겹치면서 투자자들의 실망 매물이 쏟아졌고 단기적으로는 반등 모멘텀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상황입니다. 이 같은 흐름 보인 펄어비스 오늘장에서 하락 흐름을 기록한 채 29,650원으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펄어비스 소식 가져와 주셨습니다. 펄어비스는 주가가 장중에 20% 가까이 급락하기도 했는데요. 기대를 모았던 신작 붉은 사막의 출시 인정이 다시 연기가 되면서 오늘 시장에서 급락세를 보여줬습니다. 붉은 사막의 출시 일정이 다시 한번 연기가 됐고요. 2분기 적자폭 역시 확대가 되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이 됐습니다. 기존 주력 게임 매출이 둔화되는 가운데 신작이 계속 늦어지면서 실적 개선 시점이 불투명해졌다는 우려가 반영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업계에서는 붉은 사막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해석하면서도 구체적인 출시 일정과 마케팅 계획이 조속히 나와야 주가 반등 모멘텀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으로 오늘 하락세 보여줬던 특징주까지 정리해봤습니다. 네, 저희와 함께 특징주 하나하나 살펴보시면서 투자에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인물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예빈 아나운서 어떤 인물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의 인물은 커피 한 잔으로 세상을 바꾼 경영인이죠. 스타벅스 전 CEO인 하워드 슐츠입니다. 그는 미국 브루클린에서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는데요. 대학 졸업 후 제록스에서 영업사원으로 일을 하다가 1982년 스타벅스의 마케팅 디렉터로 합류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스타벅스는 지금처럼 커피를 판매하는 매장이 아니라 원두와 커피 기구만 파는 작은 회사였는데요. 1983년 출장차 방문한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그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습니다. 에스프레소 바에서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커피를 단순한 음료가 아닌 일상 속 쉼으로 인식하게 된 건데요. 그동안 미국의 빠르고 건조한 커피 문화와는 전혀 달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스타벅스 경영진은 이탈리아식 카페 모델에 회의적이었습니다. 결국 슐츠는 과감히 회사를 나와서 일지오날레라는 카페를 직접 차리게 되는데요. 그리고 1987년 투자자들의 도움을 받아 스타벅스를 인수하고 CEO로 취임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스타벅스는 한 잔의 커피가 아니라 경험과 이야기를 파는 브랜드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장 곳곳에 스토리텔링 요소를 담고 향, 음악, 인테리어까지 고객 경험의 일부로 설계를 했는데요. 그는 스타벅스를 미국 전역으로 그리고 세계 무대로 넓혀갔습니다. 하지만 무한한 확장 뒤에는 그림자도 있었는데요. 2000년 CEO 자리에서 물러난 후 2008년 브랜드 정체성이 약해지기 시작했고요. 거기에 금융위기까지 겹치면서 매출과 주가가 동시에 하락하게 됐습니다. 그때 슐츠는 다시 CEO로 영입을 복귀했는데요. 그리고 첫 결정은 꽤 파격적이었습니다. 2008년 2월 26일 미국 내 총 7,100개 직영 매장의 문을 닫고 약 3시간 반 동안 모든 바리스타에게 커피 엑설런스라는 재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완벽한 한 잔의 커피는 기술과 마음이 함께 해야 한다는 원칙을 직원들과 다시 공유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꽤 큰 손실이 있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고객과 직원의 신뢰를 되찾는 전환점이 됐는데요. 또 여기서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혁신 어젠다 7가지를 통해 기업 체질을 재정비했고요. 리더십 컨퍼런스를 부활시켜 직원 간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또 고객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 마이 스타벅스 리워드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도 했고요. 윤리적인 원두 구매와 지역사회 중심 매장 운영, 메뉴 다각화를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불과 2년 만에 매출은 사상 첫 1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슐츠는 올해의 CEO, 그리고 타임지가 뽑은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오르며 경영 복귀를 완벽히 성공시켰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직원들을 단순한 직원이 아닌 파트너로 대했습니다. 의료 혜택, 학자금 지원, 스톡 옵션을 제공해 회사의 성과와 성장을 함께 나누는 구조를 만들었는데요.
또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지속 가능한 기업 모델을 추진해 왔습니다. 스타벅스를 단순한 커피 판매점이 아닌 전 세계인이 찾는 문화 공간으로 바꾼 경영인 지금까지 하월드 슈츠였습니다. 네, 하월드 슈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리포트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세은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오늘은 화장품 OEM 산업 분석, 신호와 소음 구분하기라는 주제로 하나투자증권의 리포트 가져와봤습니다. OEM이란 쉽게 말해 화장품 브랜드가 제품 기획과 마케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조를 전문 업체에 맡기는 구조를 말합니다. 이 시장은 K뷰티의 성장과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 빠르게 규모를 키워왔는데요. 최근 흐름과 하반기 투자 전략 포인트까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산업 전반 현황부터 보겠습니다. 최근 한국콜마의 2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하회하면서 업계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흔들렸습니다. 그 결과 갑작스러운 주가 조정이 나타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 자체는 여전히 건강한 성장세를 보여줍니다. 2025년 1월부터 7월까지 한국 화장품 수출액은 전년 대비 14.1%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동남아시아에서 고성장이 두드러졌고 선케어 기초화장품 카테고리가 수출을 이끌었습니다. 다만 이 산업은 제품 종류가 수십 가지에 달하고 신제품 출시 주기가 짧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낮습니다. 브랜드사 입장에서도 제품 리뉴얼 시 제조사를 변경하는 경우가 많아 경쟁 심화 현상이 구조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요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성장 기업입니다. 코스맥스는 분기 최대 매출을 달성하며 영업이익 608억 원으로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는 매출 1,617억 원, 영업이익은 235억 원으로 전년 대비 두 자릿수가 성장했고요. 잉글루드랩은 매출이 575억 원, 영업이익은 101억 원으로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실적 부진 기업은 한국콜마입니다. 매출은 7,308억 원, 영업이익은 735억 원으로 기대치 대비 각각 1%와 11% 하회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분명한데요. 글로벌 시장 확장과 제품 다변화를 해온 기업들은 각 지역에서 성장 기회를 확보했지만 특정 품목과 고객사 의존도가 높은 기업은 변화에 취약했던 겁니다. 네, 이번에는 주가 조정의 구체적인 배경을 살펴볼 텐데요. 한국콜마의 핵심 제품인 선케어의 매출 성장률은 11%로 코스맥스, 코스메카 코리아와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선케어는 고마진 품목은 아니지만 여름 성수기에는 대량 발주로 이익 레버리지 효과가 커집니다. 그런데 이번 성수기에 기대치를 밑돌면서 실망감이 조금 커졌습니다. ODM 시장은 기술 장벽이 낮고 제조사 교체가 쉽기 때문에 제품 리뉴얼 시 고객사가 경쟁사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쟁 구조가 추가 조정의 또 다른 원인으로 작용을 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요? 먼저 K뷰티의 글로벌 경쟁력은 여전히 견고합니다. 기술력과 트렌드 선도력이 유지되고 있고 특히 미국과 동남아 수출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비중국 시장에서의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안정적인 고객사 풀과 신규 수주 증가세가 뚜렷한 기업이 주목됩니다. 하나투자증권은 하반기 탑픽으로 코스메카 코리아와 잉글우드랩을 꼽았습니다. 코스맥스의 2분기 매출은 6,236억 원, 전년 대비 13.1%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608억 원으로 30.2%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9.8%로 수익성이 개선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한국, 미국, 동남아시아에서 모두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했고 중국만 소폭 부진했습니다. 이 회사는 다양한 지역과 제품군에서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갖추고 있어 목표 주가가 27만 원 바이 의견이 유지됐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콜마는 2분기 매출 7,308억 원, 영업이익 735억 원으로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특히 선케어 성장률이 11%로 부진했고 주요 고객사 의존도도 19%로 여전히 높습니다. 다만 미국 이공장 수주분이 매출에 반영되면 단기적인 실적 반등은 가능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쟁 심화로 인한 시장 점유율 방어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메카 코리아는 2분기 매출 1,617억 원, 영업이익은 230억 원을 기록하며 시장 기대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하반기에도 27% 성장률이 예상되며 인디브랜드 수주 확대와 OTC 제품 라인업 강화가 실적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 모두에서 안정적인 고객사 풀을 확보했고 목표 주가는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으며 이 또한 바이 의견이 유지됐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잉글루드랩 실적 살펴보겠습니다. 2분기 매출은 575억 원, 영업이익은 101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5%, 133.5% 증가하며 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미국 인디브랜드 수주가 크게 늘었고 한국에서도 OTC 제품 출시로 제품 라인업이 다각화됐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2만 원으로 상향됐으며 바이 의견이 유지됐습니다. 하반기 화장품 OEM 업계는 밸류에이션 확장 가능성이 제한적입니다. PER 부담이 큰 CNC 인터내셔널은 보수적인 접근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반면 안정적인 고객사 풀과 신규 수주 증가세를 보이는 코스메카 코리아와 잉글루드랩이 하반기 탑픽으로 제시됐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의 2025년 PER은 15.9배, 잉글루드랩은 17.2배 수준입니다. 산업 성장세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종목별 성과 격차가 커지고 있는 만큼 선별적인 투자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리포트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리포트 브리핑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시장 한번 정리해 보겠는데요. 미국 증시는 CPI가 예상치에 부합하게 나오면서 물가 우려가 완화되는 모습에 상승 마감을 해줬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상승 출발을 해주면서 상승 마감을 해줬는데요. 다만 아직 세제 개편안 이슈가 남아있기 때문에 상승폭이 조금은 제한되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하루 반도체주의 강세가 눈에 띄었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강한 흐름 이어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상승불 켜주는 오늘 하루였습니다. 내일도 어떤 흐름 이어갈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순서 오늘장 한 줄 평 시간입니다. 한 분 한 분 오늘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는데요. 먼저 세윤 아나운서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장 전반적으로 혼조세 보이면서 뚜렷한 방향성 없이 등락을 반복했는데요. 간밤 미국 증시의 엇갈린 흐름과 주요 경제지표 발표를 앞둔 경계심이 맞물리면서 개인과 기관의 매매가 균형을 이루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숨고르기 속 선택의 시간이라고 한 줄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조금은 상승폭이 제한되는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예빈 아나운서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금리 인하 기대와 또 무역 완화가 좀 반가웠던 하루였던 것 같은데요. 뉴욕 증시는 또 사상 최고치를 다시 쓰기도 했고 기술주와 반도체주가 강세의 흐름을 보이기도 했잖아요. 다만 희비가 아직까지 엇갈리는 종목들도 있는 만큼 계속해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라고 한 줄로 정리해보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는 코스피가 나흘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요. 계속해서 쉬어가던 흐름 보여주다가 오늘 3,200선대를 회복을 했습니다. 쉬어가던 시장 오늘은 고개를 들었다라고 정리를 하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